여기 인류 문명의 기념비적인 유물이 천년 숨을 쉬고 있다. 글자를 새긴 경판 81,358. 단 한 자도 더하거나 빠짐이 없고 단 한 자도 그릇되거나 틀림이 없는 도들새김 5,200여만 자. 이것이 바로 인류 지성의 위대한 상징이자 아시아 문화의 자부심, 고려의 8만 대장경이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 유산, 고려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진리의 바다, 고려 대장경. 이제 그 속에 담긴 고려인의 천년 지혜가 되살아온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 그 가장 높은 곳에 가르침과 깨달음의 우주가 있다. 800년 풍화를 이겨낸 신비의 장경판전. 장경판전은 법보전구와 수다라장, 그리고 좌우의 동사간전, 서사간전을 합쳐 모두 4개의 목조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과학적인 건물 구조로 인한 자연 통풍, 습기를 완벽하게 조절하는 지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신비한 장경판전은 수백 년 풍상 속에서도 고려 대장경을 온전하게 지켜냈다. 100여 판가에 10층으로 쌓여있는 경판이 무려 81,358. 84,000은 인간의 번뇌를 상징하는 숫자. 경전에 담긴 오묘한 진리를 통해 번뇌를 소멸시키려는 진지한 발언이 담겨있다. 고려 대장경을 8만 대장경이라 부르는 연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계 기록 유산 고려 대장경. 우리의 국보를 넘어 인류의 문화유산이 된 고려 대장경은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500여 년 고려 역사 속에서 대장경 조성 역사 240여 년. 1011년 최초의 대장경 조성 이후 몽고 침입으로 불타버린 초조 대장경과 속장경은 150년 시공을 넘어 전란의 참화 속에서 8만 대장경으로 완성되었다. 몽고 침입의 한가운데서 조성한 고려 대장경. 그것은 나라와 백성을 구하려는 고려와 고려인들의 발원이 이룬 기적이었다. 가르침과 깨달음은 모든 인종과 지역을 망라하는 것. 인도와 중국에도 가르침의 기록은 있었다. 그러나 고려 대장경은 전혀 다른 개념의 대장경이었다. 고려인들은 온전한 진리, 온전한 설법을 원했다. 중국의 북송판, 거란장, 고려의 초조 대장경 등 이전의 모든 대장경을 분석, 그 오류를 바로잡고 개별적 특징들을 종합하여 가장 완벽한 형태의 대장경을 조성했다. 그리하여 단 한 자의 오탈자도 없는 마치 한 사람이 새긴 듯한 유려한 필체의 고려 대장경이 마침내 탄생한 것이다.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기록을 남기겠다는 것. 그것은 문명국가 고려에 양보할 수 없는 자부심이자 시대의 표준을 이루겠다는 고려 지식인들의 사명감의 발로였다. 고려 대장경은 그 우수성으로 이후 동아시아의 모든 대장경 조판의 기준이 되었고 20세기 초 일본의 활자본 장경인 대정신수 대장경의 표본이 되었다. 고려 대장경은 목판이 남아있는 유일무이한 최고의 대장경이자 진리와 깨달음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선본이다. 고려 대장경은 진리의 가르침을 이으려는 인류 영혼의 결정체다. 2500여 년 전 이곳에서 한 인간이 태어났다. 그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낮고도 높은 세상을 향해 길을 나섰다.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난 석가모니는 29의 출가, 깨달음과 가르침을 남기고 80의 열반에 들었다. 수행과 깨달음, 설법과 열반이 석가모니의 생애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45년간의 가르침을 기억으로 전했을 뿐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작은 언덕 위의 동굴 앞, 가르침을 이으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 그가 남긴 가르침을 기억해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의 가르침이 기록으로 남기 시작한 것이다. 인도도 네팔도 아닌 스리랑카에서였다. 기억의 시대에서 기록의 시대로 경장, 율장, 논장으로 구성된 3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문명은 길을 따라 흐르고 종교 역시 길을 따라 흘렀다. 이제 그의 가르침이 담긴 기록은 히말라야를 넘고 실크로드를 따라 대륙으로 전해졌다. 가르침의 기록은 대륙의 문자, 한자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대륙은 문화의 용광로,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심취했고 기록하고 인쇄하고 그리고 암송했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지 1000여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대장경으로 새겨져 인류 문명의 새로운 등불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대륙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은 고려 대장경을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대장경은 마침내 고려 대장경으로 결집되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아름다운 고려 대장경, 인류사 최대의 문명 총서이자 인류 최고의 목판 예술이다. 해인사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장경판전. 장경판전이 사찰의 주부를 모신 대적광전보다 더 위에 자리한 것은 오히려 부처가 남긴 가르침을 더 중시한 까닭이다. 우리 문명사의 상징이 되어 인류 문명의 정신적 결정체가 되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호흡해온 고려 대장경. 2011년은 고려 대장경 1000년의 해. 이제 고려 대장경은 지난 1000년을 딛고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고 있다. 고려 초, 삼국으로 나뉘었던 우리나라는 서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잦은 전쟁을 벌였다.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은 왕실의 안정과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숭불정책을 펼쳤다. 숭불정책을 통해 고려는 정치적 안정을 되찾게 되었으며 불교 문화를 꽃피우게 되었다. 현종 원년인 1010년, 현종의 즉위를 문제 삼아 거란이 다시 침입해왔다. 이미 한 차례의 침입으로 고려의 민심은 흉흉해졌다. 거란족은 개경까지 침략해왔고 현종은 나주로 피난을 가기에 이르렀다. 거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부처의 힘뿐이라고 생각한 현종은 이듬해인 1011년 사찰을 수리하고 6천여 권의 초조대장경을 판각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초조대장경의 조판과 동시에 거란족이 차진 퇴각하게 되면서 고려는 불교문화국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의천은 송나라 유학을 통해 여러 나라의 불교 전적을 수집하여 흥왕사에 교장 도감을 두고 교장을 간행하였다. 그러던 1231년 거란족에 이어 몽고족이 침입해왔다. 몽고족은 지나는 곳곳마다 불경과 불상을 모두 불태웠고 부인사에 보관되고 있던 초조대장경과 교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몽고의 끊임없는 침입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자 고종은 부처의 원력을 통해 다시 한번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1236년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을 설치하고 판각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대장경 작업은 16년 만에 완성에 이르렀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초조대장경, 이를 계승발전한 팔만대장경 역사의 대장정은 천년의 흐름을 타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 썩고 벌레먹기 쉬운 나무로 만든 팔만대장경은 어떻게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었을까? 팔만대장경이 고스란히 옛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보존의 비밀은 바로 장경판전에 있다. 가야산 중턱 해발 700m 높이에 자리한 해인사 장경판전. 해인사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단을 쌓고 세워진 장경판전은 지형의 특성상 절 아래 계곡에서 부는 바람으로 자연 환기가 가능한 위치였다. 이렇게 지형적인 위치와 바람의 이동을 고려한 장경판전은 건축 구조에서도 세밀함을 엿볼 수 있다. 장경판전의 단순한 건물 내부는 경판 보관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건물 구조와 달리 장경판전에는 고도의 건축 기술이 숨어있다. 장경판전을 세우기 전 바닥은 땅을 깊이 파서 모래, 횟가루, 찰흙, 숯, 소금을 뿌려 비로 인한 습기를 빨아들이고 가뭄시 바닥에 숨은 습기가 올라와 자동 습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외에도 장경판전을 이루는 판관은 굵은 각재를 이용하여 설치하였고 경판을 2단씩 세워 5단을 놓아 환기가 원활하도록 하였다. 특히 건물 벽면에 있는 붙박이 살창은 벽면의 아래 위, 앞면과 뒷면의 살창 크기를 달리하여 설계하였는데 이를 통해 건조한 공기가 건물 내부에 골고루 퍼진 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팔만대장경이 1000년 동안 보존되어 제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지켜낸 우리 조상의 지혜가 역사의 숨결로 현재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